이제 민주당 사항으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네. 장경태 의원 윤리심판원이 성비위 의혹을 받는 장경태 의원 하고 자녀 결혼식 축의금 논란 아주 대단했었죠. 최민희 방통위원장 위원장 자리 내려놓지도 않았잖아요. 최민희 위원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건 뭐 그냥 넘어가는 건가 할 정도 윤리심판원에서 지지부진했었거든요. 김병기 의원에 대한 거랑은 너무 비교가 됐죠. 근데 갑자기 이게 지금 훅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명청 갈등의 한 연장선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는데 자 어떻게 이걸 보시는지 하고 또 보면 이게 형사 전문이시니까 장경태 의원 성추행 논란이 보면 이게 관련자들의 단톡방 내용 요게 지금 주요 단서가 될 것으로 보여요. 요 부분은 어떻게 진짜 이게 유죄가 될 증거가 굉장히 높습니다.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누가 CCTV가 있는 곳에서 성추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하고 주변에 이제 목격자가 있으면 목격자의 진술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반면에 이제 이거를 반박하고 있는 장경태 의원의 입장의 진술은 사실은 본인도 당시에 굉장히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이 보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대응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을 봤을 때에는 피해자와 그 목격자의 진술들이 전반적으로는 큰 흐름에 있어서 일치합니다. 거기에 보면 뭐 같이 동석에 쓴 사람이 다음날 뭐 장경태 손버릇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도 있고. 손버릇. 그러니까 과거에 이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전에도 계속 그런 것들을 목격해 왔다는 것으로 보여져요. 비슷한 상황들이. 그게 물론 과거에는 문제가 안 됐지만 그게 이제 이번 사례에서 문제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런 사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더 높이 평가하도록 돼 있고 그게 우리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 걸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을 하면서 피해자의 관점에서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입장에서 지금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다 판단됩니다. 그 술자리에 장경태 의원을 불렀던 사람이 한 얘기가 그냥 이제 아마 쉴드 쳐주려고 이야기한 것 같긴 한데 그냥 술 취해서 옆에 좀 달라붙어 있던 것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술 취해서 달라붙어 있던 것 자체가 사실상 뭐 옆에서 봤을 때 좋지 않다라고 그렇게 느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옆에서 그리고 그게 있잖아요. 피해자가 무고를 할 만한 동인이 있느냐 이분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본인의 신상이 다 까발려져서 여기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과 그리고 전 남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동대문구청에서 일한다고 그쪽에다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이야기까지 장경태 의원이 했던 것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동인 같은 것들도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장경태 의원이 이 상황을 굉장히 본인은 당당하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동안에 뭐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거 너무 늦어요. 11월 말에 이미 뭐 조사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아무 얘기 없었잖아요. 그러다 최근에 정청래 대표가 기자회견을 할 때 이 질문을 TV조선 기자가 했거든요. 그랬더니 본인은 조선일보와는 인터뷰하지 않는다. 근데 수석 대변이 조선일보 아니고 TV조선입니다 했는데도 답변을 안 하는 거예요. 결국 장경태 의원은 TV조선 더 싫어하죠. 뭐. 장경태 의원은 정청래 대표 오른팔이라고 지금 이야기가 들리고 있고 또 지금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게 서울시당 위원장이거든요. 지방선거에 있어서 공천을 서울시에서 총괄을 해야 되는 사람이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니 시당위원장이 지금 이러한 성추문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 앞으로 공천에서 배제하는 거에 뭐 음주운전도 들어가고 뭐 성추행도 들어가고 막 이렇게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성 관련 비위 있는 사람들 공천 배제한다고 하면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물론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도 대통령이 되는 당이니까 조금 이게 뭐 좋은 말로는 유연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 알고 있지만 장경태 의원 지금까지 계속 서울시당 위원장 그리고 의원직도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명청 갈등이 지금 굉장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과정에서 한 가지 이슈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장경태 의원이 지금이라도 서울시당 위원장은 내려놓고 그다음에 아직도 서울시당 위원장인가요? 네. 내려놓고요. 그리고 피해자를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그리고 본인이 정치적으로 그 소통관에 서서 어떤 2차 가해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가장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어쨌든 경찰이 아무리 수사를 지연시켜주고 뭐 장경태 의원이 법사위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걸 통해서 지금 더 나빠지는 것은 경찰의 수사 신뢰만 더 떨어뜨리고 있어요. 본인이 앞장서 가지고 검찰의 수사권을 뺏고 경찰의 수사권을 줬으면 결국은 경찰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경찰의 수사를 믿을 만하다는 걸 본인의 사건에서 보여줘야 돼요. 네. 그럼 경찰이 이 수사를 보통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이라고 하면 이미 벌써 수사가 끝났어야 됩니다. 이게 뭐 복잡한 사건이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뭐 계좌를 들여봐야 됩니까? 이게 뭐 어디 압수수색을 해야 됩니까? 결국 피해자 진술을 들어보고 피의자 진술 들어보면 결국 결론이 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지방선거 가기 전에 이미 경찰이 송치 결정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 6월 4일 지방선거 이후로 만약에 경찰이 결정을 내린다. 그러면 일단 이건 경찰이 굉장히 이미 권력이 휘둘리고 있다는 거를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나온다. 그럼 그 전에는 불송치 결정이 나온다. 그건 저는 뭐 일반 형사 관점에서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송치 결정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기소 의견 송치가 나오면 그럼 또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에서 대응하는 방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장경태 의원에게 정말 진심으로 조언하는 겁니다. 이게 뭐 제가 서로 정당이 다르고 뭐 그거에서 뭐 비판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태에서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신중하게 객관적으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또 장경태 의원은 그 피해 여성요. 피해 여성의 신원을 외부로 또 밝혔잖아요. 네. 그렇죠. 비서관이라고 딱 지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또 추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도 당한 상황이라서 제가 보기엔 빠져나가기가 힘든 상황이어서 계속 일을 하고 무슨 뭐 벗어나려고 자꾸 무슨 행동을 할 때마다 자꾸 뭐가 걸리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성폭력 특별법에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고 그게 우리가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인데 결국은 장경태 의원이 성폭력 피해자도 실질적으로 거의 특정을 한 상태가 맞아요. 돼버렸고요. 거기에 남자친구까지 뭐 동대문구청 그게 본인의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까지 드러내가면서 결국은 실질적으로 2차 가해를 했고 2차 가해를 하는 과정의 내용이 굉장히 질이 안 좋습니다. 그 시나리오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치졸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거기가 뭐 동대문 구청에 뭐 이렇게 일하고 있는 사람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마치 다른 당에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이런 어떤 음해를 하는 것처럼 간접적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나중에 수사기관에서는 어떻게 본인의 힘으로 그럴지 몰라도 재판에 기소가 되고 나면은 판사 앞에서는 그게 전혀 통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중한 어떤 처벌로 본인의 책임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다. 김정철 변호사님 15년 전에 강의 들을 때 그 목소리와 말투가 나오시는 것 같아요.